월요일 수학 수업에서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 그 다음에 확률이 거기서 끝났고, 통계 부분을 조금 들어갔는데, 우선 오늘 문제풀이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 중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한 번씩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독립과 종속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독립과 종속. 이 중에서 저희는 이 독립이라는 걸 하나만 가정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독립과 종속이란 것은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때까지 문제를 풀어오면서 항상 겪어왔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연산 문제 개념을 조금 더 적용하기 위해서 독립과 종속이라는 그냥 개념을 하나 부속 저걸로 둔 거고요. 때문에 이 독립과 종속에 대한 기준도 그렇게 명료하지 않아요. 되게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각할 확률, 이거를 사건 1, 그 다음에 내가 성적이 떨어질 확률,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종속인가 독립인가를 고려해 봅시다. 내가 지각할 확률이 높아지면 나는 그만큼 공부 시간을 놓친다는 거고, 결국에는 내 성적과도 관련이 있고, 이거는 뭐 수업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뭔가 종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시를 더 봅시다. 내가 지각할 확률을 1번 사건으로 뒀을 때 2번 사건의 확률을 이렇게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녁밥으로 제육볶음을 먹을 확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건은 종속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왠지 독립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사건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저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의 머리로는 이러한 기준을 명료하게 기준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기준이 모호하지 않아서 이런 느낌으로 종속과 독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다가가서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았을 때 정의적으로는 이렇게 뜻합니다. 독립 같은 경우 하나의 사건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연루되어 있을 때 두 개의 사건 중에서 하나가 하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종속 같은 경우 반대겠죠. 하나의 사건이 하나에게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경우를 종속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독립과 종속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게 돼요. 문제의 유형이. 첫 번째는 서술형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연산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술식으로 정답을 기술하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문제 자체가 서술형으로 돼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볼링 선수 A, B가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 각각 뭐 0.8, 0.7일 때 한 번에 투구해서 두 선수 모두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 이런 것처럼 어떤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중립과 종속에 대한 개념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그냥 갑이 이끄는 대로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직관적으로 좀 푸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연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산 문제 때문에 독립과 종속에 대한 개념 이 페이지가 생겨났듯이 약간 유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판별식이라고 하고 좀 그러니까 뭐 기준식 뭐 이런 것처럼 또한 기준이 필요해요.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는 데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뇌는 요 기준을 명료하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수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 수식을 통해서 독립과 종속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는 그 수식의 기준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독립과 종속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독립과 종속은 각각의 사건이 그 사건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끼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두 개를 그냥 곱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곧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고로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의 성질에 의해서 A급 B는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P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인데 A가 전제되어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평소에 풀던 이 방법은 독립이 전제되어 있다는 소리고, 곱의 성질로부터 배우는 요 수식은 종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판별식을 세울 건데, 이게 만족을 한다, 독립. 이게 만족을 하지 않는다, 그럼 종속.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배운 저 개념으로는 독립시향이 있는데, 이걸 문제를 풀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사건을 진행할 때마다 그게 다 독립적인 사건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독립시행은. 근데 또 하나 뭐 헷갈릴 만한 요소를 얘기하자면,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배반 사건의 경우 그냥 교집합이 없는 거를 의미하고요. 독립 사건의 경우 그냥 사건끼리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지, 이거 여기에는 이제 교집합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둘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개념을 설명을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함된 문제에는 전 시간에 배웠던 이 조건부 확률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의를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조건부 확률의 문제네요. 노란 주머니에는 흰 구슬 5개, 검은 구슬 6개가 들어있고요. 파란 주머니에는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7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주머니 중 하나를 임의로 택해서 구슬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다음을 구하라고 합니다. 두 개 모두 흰 구슬이 나올 경우, 사실 1번 문제의 경우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의 변화라고도 하죠. 어떤 사건이 전제되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 조건부 확률인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표본 공간이 전체나 마찬가지예요. 전체에서 두 개의 구슬이 모두 흰 구슬이 나올 경우, 이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분류의 법칙으로 풀어주고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분류의 법칙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두 개의 노란 주머니, 파란 주머니가 있죠. 그러니까 노란 주머니를 선택해서 노란 주머니에서 흰 구슬 2개를 뽑는 경우가 있고요. 파란 주머니가 선택되어서 파란 주머니에서 흰 구슬 2개를 뽑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구해볼게요. 노란색 주머니에서 흰색 2개를 뽑는 경우, 노란색 주머니를 고르는 경우는 노란색 주머니와 파란색 주머니 중 하나를 고르는 경우가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입니다. 곱하기 노란색 주머니에서 흰색 구슬만 2개 뽑는 경우는 노란색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전체 구슬 11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흰색 구슬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똑같죠. 따라서 11, 10 하면은 110이죠. 그럼 55, 2로 나누면 55, 위에가 10이니까 55분의 10이고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서 55분의 5, 즉 11분의 1. 이것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주머니를 택한 다음에 거기서 흰색 구슬 2개가 나올 경우, 얘는 2분의 1이고요, 당연히. 이번에는 파란색 구슬 전체 10개의 구슬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서 흰색 구슬 2개를 뽑아야 되니까 32.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19, 90이고요. 그럼 45분의 3입니다. 그래서 2개를 곱해주면 90분의 3이니까 30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나눠줬으니까 여기서는 2개를 더해줘야겠죠. 330분의 30 더하기 330분의 11을 더하니까 330분의 41. 이것이 경우의 수가 되겠다. 확률이 되겠다. 2번이 이제 진짜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요. 2개 모두 흰 구슬이 나왔을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구슬이 노란 주머니에 들어있던 구슬 확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2개 모두 흰 구슬이 나왔을 때잖아요. 그러면 노란색에서 흰 구슬 2개가 나왔을 때 플러스 파란색에서 흰 구슬 2개가 나왔을 때 분의 노란색에서 흰 구슬 2개가 나왔을 때, 이거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도 그 사건의 독립과 종속처럼 이 서술형으로 푸는 문제가 있고 연산으로 푸는 문제가 있어요. 연산 같은 경우에는 뭐 P, B바 A 이런 것처럼 뭔가 공식 같은 것을 외워줘야 되고요.
이것도 그냥 감으로 풀면 됩니다, 사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수식을 세워갖고 본인의 방법대로 풀어내면 돼요. 이 사건을 A로 보고 이 사건을 B로 봐서 A 뭐 B바 A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풀고 이렇게 하면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분류를 통해서 차근차근 조합이나 이때까지 사용했던 것들을 통해서 값을 구해주시면은 훨씬 수월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란색 해서 흰색 2개 나오는 경우는 11분의 1이라고 저희가 구했었죠? 여기도 11분의 1이라고 구했었고, 심지어 이 경우는 위에 1번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330분의 41분의 11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랑 여기가 지금 약분이 되죠? 30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41에 1이니까 41분의 32 확률로 나오겠다. 이 확률로 나오겠다. 조건부 확률로 나오겠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이게 아까 말했던 조건부 확률의 연산 문제입니다. 조건부 확률의 연산 문제의 경우 조심해야 될 거는 교집합. 교집합을 좀 조심해 줘야 돼요. 왜냐면 애초에 요 얘기가 무슨 뜻이냐? P, B, 여, 분의 P, A, 여, 교, B, 여 이 소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집합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교집합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또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다시 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P, B 여분의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P, A 합 B의 전체 여라고 할 수 있죠. 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 성질, 즉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다. 합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A가 일어날 확률이 필요하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이 필요하고요. A와 B의 교집합도 필요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의 여사건이니까 요거를 또 여사건을 주시면 B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교 B도 여기 있으니까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얘를 빼줘서 A와 B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 여집합을 해주고 그거에다가 밑에 분모에다가 이걸 넣어주자.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7 빼기 10분의 2죠. 10분의 11입니다. 마이너스 10분의 1을 하면 10분의 9가 뭐다? A 합 B가 10분의 9다. 그럼 A 합 B의 확률이 10분의 9니까 A 합 B의 전체 여의 확률은 10분의 1이겠다. 분자 자리에 10분의 1 넣어주고 B 여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10분의 3. 그러면은 10이 약분돼서 3분의 1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와 B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요거를 구해라. 이것도 조건부 확률의 연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A와 B가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각각의 사건과 합이 나와져 있으니까 일단 교를 구할 수 있는 걸 확인해야 돼요. 교는 중요하다. 왜냐? 여기 나와 있으니까. P, A여 바 B 같은 경우에는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P, A여 교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표현이 가능하냐? P, 순수 B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A를 제외한 영역과 B의 영역의 교집합이니까 B의 부분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그렇죠. 그래서 순수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B가 일어날 확률분의 순수 B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럼 순수 B는 어떻게 구하냐? 또 교집합이 중요합니다. 왜냐? B라는 B라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주게 되면 결국에 남는 거는 순수 B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 A교 B를 구해야겠다. A교 B 어떻게 구하냐? 합 나와 있고 A, B 각각 나와 있으니까 5분의 3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P A교 B라고 구하면 되겠다. 그럼 P A교 B 넘겨주고 P A교 B는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지금 4분의 3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러면 5, 4, 20에 3, 4, 12에 5, 4, 20에 5, 3, 15에 여기서 얘를 빼주시고 얘를 더해주시면 20분의 3 나오네요. A교 B가 20분의 3이다. A교 B가 20분의 3이니까 전체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교 B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시면 순수 B가 나오겠다. 그러면 B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20분의 5에서 20분의 3을 빼주자.
20분의 2, 즉 10분의 1이 순수 B다. 10분의 1을 분자에 써주시고 B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 즉 10분의 4, 5분의 2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는 2분의 1, PB는 4분의 1. 아까 풀었던 문제는? 자, 이제 나온 것이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고 나왔죠? 이거는 독립 또는 종속 사건의 연산 문제입니다. 연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사용하라 했죠. 반별식 PA 곱하기 PB가 곧 PA 교비다. 자,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P의 여사건이 나와 있죠. PA의 여사건. 그럼 PA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또 뒤집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PA 교 B가 나와 있어요. PA 교 B가 나와 있어요. 그때 PB 당연히 구할 수 있죠. 3분의 1 곱하기 PB 같은 경우 A 교 B인 12분의 1이다. 그러면 둘이 곱해서 12분의 1 돼야 되기 때문에 B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 될 수 있다. 이건 언제까지나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식이고요. 만약 두 사건이 독립이 아닌 종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종속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도 독립이라는 언급이 없을 경우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 근데 A가 전제된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무궁무진해지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대부분 독립으로 표현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고려를 해보긴 해야 한다.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 상자에 들어있는 16개의 상품 중 N개가 불량품이다. 이 상자에서 한 개씩 두 번의 제품을 꺼낼 때 두 번 모두 불량품을 꺼낼 확률은 8분의 1이다.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사건의 종속과 독립 요거의 서술형 문제인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감으로 풀면 된다고 했었죠. 일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앞 상황이 뒤 사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따지고 들어보면 종속이긴 해요. 하지만 이거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말자. 그러면 상자에 들어있는 16개의 제품 중 N개가 불량품인데 이 중에서 N개를 불량품을 모두 뽑아야 된다. 한 개씩 두 번 뽑는다. 그러면 16개 중에서 일단 하나 뽑는 그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불량품이 있는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야 된다. 왜냐면 불량품을 무조건 뽑아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한 번 더 뽑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사건이 끝나지 않아서 곱하기 아까 전에 하나를 뽑았으니까 하나 없어진 15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전체의 경우의 수인데 일단 불량품 제비가 하나 당첨이 됐죠. 그럼 불량품 제비가 하나 차감이 된 상태에서 하나를 또 뽑는 경우의 수. 요거가 뭐다? 8분의 1이다. 그러면 이 조합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16분의 n 곱하기 15분의 n-1이 곧 8분의 1이다. 양변에 8을 곱해줄게요. 8을 곱해주면 여기가 약분이 돼갖고 30분의 n 곱하기 n-1 같은 경우가 1로 표현이 되니까 n 곱하기 n-1이 30이 되고 n제곱 마이너스 n-30이 0이 된다. 5, 6에 내리고 여기 마이너스 n 같은 경우는 6 또는 마이너스 5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마이너스 5개가 불량품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n값은 6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감에 맡겨서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어느 축구팀 A팀과 상대할 경기 분석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의 경기 이길 확률은 0.6%이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의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0.5%라고 합니다.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3일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인지 종속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스토리텔링 문제니까 서술형 문제니까 감에 맡겨서 풀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체적인 테마가 사건의 종속과 독립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냥 분류 문제예요. 분류 문제. 두 개의 영역을 분리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비가 온 다음에 우승하는 경우, 두 번째 비가 오지 않는데도 우승을 한 경우. 일단 우승을 한다는 전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우승을 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의
요거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우승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됩니다. 그럼 B가 오른데도 우승을 한 경우 B가 올 확률은 0.3%였죠. 0.3%인데 사건 아직 안 끝났어. 그 다음에 그냥 감대로 맡겨서 그냥 곱해줄 거야. 이길 확률, B가 올 때 이길 확률 0.6%.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냥 각각을 곱해갖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찾았으니까 이 사건은 그냥 독립의 사건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깊게는 파고 들어가지 말자 하지만 두 개를 곱해서 0.18인가요? 0.18. 두 개의 사건은 분류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안 오는데도 우승을 할 확률. B가 안 오는 경우는 B가 내릴 확률의 여집합입니다. 따라서 0.7 곱하기 B가 안 올 때 이길 확률은 0.5이기 때문에 0.35라고 할 수 있고 두 개의 사건을 더해주시면 0.4가 아니라 0.5, 그 다음에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53, 100분의 53이 정답이었어요. 어느 병원은 두 회사 A, B에서 각각 전체 혈액계의 60%와 40%를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A의 회사에서 더 많이 가져와요. 분량률이 각각 5%와 3%라고 합니다. 두 회사에서 공급받은 제품 중에서 임의로 뽑은 제품 한 개가 불량품일 때 여기가 전제가 되는 거죠. 일단 불량품이 전제가 되고 가야 되는 거고 A 제품 회사에서 공급받을 제품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 불량품 제품이. 그렇다면 이것도 기계적으로 풀면 됩니다. 이제는. 첫 번째, A 제품 확률에서 아니지. A 회사에서 제품을 공급받았는데 그게 불량품일 경우 플러스 B 회사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그게 불량품일 경우 분의 A 제품 회사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그게 불량품일 경우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분의 A 또는 A 플러스 B분의 B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총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A 회사에서 제품을 공급받은 경우의 수는 100분의 60, 60%니까 따라서 10분의 6, 5분의 3입니다. 곱하기 그 확률 중에서 공급받은 제품이 불량품일 경우는 100분의 5, 즉 20분의 1이죠. 그래서 5, 20, 100분의 3이 나온다. 이것이 A에서 받았을 때 불량품의 확률입니다. 그럼 B에서 받았을 때 불량품의 확률, B는 40%, 그러니까 100분의 40, 그러니까 10분의 4, 5분의 2네요. 5분의 2 곱하기 100분의 3이네요. 100분의 3. 500분의 6 나왔습니다. 얘 통분해줄게요. 그러면 얘 500분의 5 곱했으니까 15로 해줄게요. 그럼 두 사건을 더하면 500분의 21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500분의 15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 약분돼서 21분의 15 3으로 약분하면 5 여기 7 7분의 5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사건 A, B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는 조건부 확률의 연산 문제인 것 같죠? 얘네 먼저 써주자. 그러면 PA 부대 PA 교 B 얘가 PB 부대 PB 교 A와 같다. A 교 B든 B 교 A든 똑같은 거죠? 따라서 PA와 PB는 같다. 얘를 T로 치환해 주겠습니다. 그때 합집합이 나와 있고 교집합이 나와 있으면 PA를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PA와 BB가 같다고 했으니까. 합집합인 1은 T 더하기 PA 더하기 PB 더하기 빼기 4분의 1이다. 교집합. 그러면 이 T는 4분의 1에다가 4분의 4분의 5네요. 양변에다가 2분의 1 해주시면 8분의 5다. T가 왜냐면 PA이자 PB였으니까 PA 값도 될 수 있겠죠. 8분의 5가 정답으로 나오고. 다섯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진대요. 6의 약수의 눈이 1개 이하로 나올 때 확률.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겁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여기서 독립시행의 정의를 다시 읊고 가면
동전이나 주사위 등에서 자주 나타나니까 이런 거 있으면 가끔 의심해 주는 게 좋아요. 동전이나 주사위. 근데 경우의 수에서 동전과 주사위도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거니까 그냥 가끔 이런 거 나올 때 그냥 약간만 주의해 주자. 여러 번 반복하여 던지는 경우 어떤 시행을 반복하는데 그게 독립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립시행이 일어날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갖다가 확률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하는 식이 또 있는데 저희는 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고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 낼 거예요. 자, 5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주사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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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이렇게 던질 건데, 여기서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일단 요거를 이제 하나의 이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1, 2, 3, 6이 되겠죠? 1, 2, 3, 6. 그래서 던지는데 한 개 이하로 나온다. 그럼 여기서도 분류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개가 나오는 경우, 다 안 나오는 경우. 한 개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존재하죠. 6의 약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곧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이거 다 언제까지나 구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비어있는 5개의 자리 중 동그라미를 하나 써 내려갈 자리를 하나 택하는 경우 전체 옷이 1개 존재한다. 이게 옷이 1개 존재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6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2잖아요. 3분의 2가 하나 존재해야 된다. 그럼 나머지 6건인 3분의 1은 몇 개 존재해야 된다? 5개 중에 1개 썼으니까 4개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1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고요.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5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81분의 1인가요? 그러면은 여기 10, 여기 뭐야 243? 243분의 10이 일단은 여기가 나왔습니다. 6의 약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경우 그러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얘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5개의 자리 중 X를 5자리에다 써놓을 경우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죠. 한 가지. 쓸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C를 쓸 필요 없어요. 컨비네이션 쓸 필요 없어요. 이때 3분의 2는 0개 나와야 되죠. 그러면 3분의 1은 몇 개 나와야 되냐? 5개 나와야 된다. 다 없어지고 243분의 1이다. 그래서 243분의 243분의 1 더하기 243분의 10을 하면 243분의 11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이것이 이제 독립시행의 계산입니다. 식을 바로 이용해서 쓸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사고 과정을 통해서 기억을 해두는 게 좀 더 이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한 개의 주사위 4회 던질 때 3회 배수의 눈이 3회 이상 나오게 이것도 이 독립시행 그겁니다. 그러면 3회 이상 나오게 3번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4회 던진다고 했으니까 4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있네요. 얘 먼저 보여볼게요. 3번 나오는 경우 그러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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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어. 그래서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이렇게 해서 전체 비어있는 4개의 자리 중에서 X를 하나 택하는 경우 또는 동그라미를 3개 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4시1 또는 4시3 곱하기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그럼 여기는 사건으로 먼저 정리를 해주고 나와야겠네요. 3의 배수 나오는 경우에서 3, 6 이렇게 존재하네요. 그럼 전체 6분의 1이니까 3분의 1. 얘가 몇 번 나와야 된다? 3번 나와야 된다. 그럼 그게 아닌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나와야 된다? 한 번 나와야 된다. 그러면 4 곱하기 27분의 1 곱하기 3분의 2겠네요. 그래서 얘네들 곱하면 81분의 4, 8 그대로 8. 다음으로 3번 나오는 경우를 구했으니까 4번 나오는 경우 얘는 나왔으니까 그냥 1 써주시고 1 써주시고 3분의 1이 나오는 경우가 4가지 존재하고 3분의 2가 나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분의 1이 4번 나오는 경우는 81분의 1이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81분의 9 따라서 9분의 1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두 사건의 A, B가 서로 독립입니다. 그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에 A교 B.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다.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우선 세워줘야죠. PA 곱하기 PB 같은 경우가 PA교 B로 나타난다. A교 B 6분의 1이고요. PA 같은 경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3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두 사건 서로 독립, 또 판별식. PA 곱하기 PB가 PA교 B다. 그때 A여가 3분의 1이니까 PA 같은 경우는 3분의 2로 나타날 수 있고요. A 합 B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합의 정리를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것도 정리를 해봐야겠다.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얘는 그냥 PB입니다. 왜냐면 PB바 A라는 것은 A가 전제되어 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독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독립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A든 B든 C든 뭐든 B가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여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A가 전제돼 있더라도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예요. 정의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P, B를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3분의 2고 지금 A 교 B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A 합 B를 원해요. 그럼 A 합 B는 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PA 곱하기가 아니라 PA 더하기죠. PB 빼기 PA 교 B죠.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요거를 요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요식을 갖다가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 B를 갖다가 얘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자. 아니면은 여기서 해도 됩니다. 여기서 해도 돼요. 얘가 6분의 5잖아요. 6분의 5고 PA 뭐야? PA 3분의 2고 PB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X라고 해둡시다.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PA 곱하기 요거 판별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판별식. 여기서 어딨어? X까지 왔죠? 그래요. 여기까지 왔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거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PA 곱하기 PB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X로 표현을 해주자. 그러면 얘 6분의 4니까 6분의 1 얘가 X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분의 1X가 지금 6분의 1 그냥 되는 거니까 양변에다 3 곱해주면은 6분의 3 그러니까 X가 2분의 1로 나온다. X가 뭐였어? PB였. 얘는 곧 얘니까 2분의 1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어떻게 푸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이거를 갖다가 뭐 요거에 대한 식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아예 그냥 이 독립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의 문제인 것 같아요. 4점짜리네요. 표와 같이 두 상자 A, B에는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이렇게 섞여 들어있고 총 개수는 100개씩입니다. 각각. 두 상자 A, B에서 각각 한 개의 EB로 구슬 꺼냈는데 서로 같은 색일 때 그 색이 흰색일 확률은 9분의 2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다. A 상자에서 흰 색깔을 뽑았고 B 상자에서 흰 색깔을 뽑았는데 그것이 오케이. 이거는 좀 전제가 특이한 문제예요. 서로 같은 색인 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상자에서 흰색 뽑고 B 상자에서 흰색 뽑은 경우가 하나인 거예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 A 상자에서 검은색 뽑고 B 상자에서 검은색 뽑은 경우가 또 하나. 얘네 둘을 더해주고 분의 얘를 그냥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네 둘은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곱해줘야 됩니다. 각각을. 그러면 A 상자에서 흰색 뽑고 B 상자에서 흰색 뽑을 확률을 구해봅시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꺼낸다는 게 A, B 중에서 선택해서 임의로 꺼낸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을 하나의 경우로 봐줘야 돼요. 그러면 A에서 고르는 경우는 그냥 한 가지. 무조건 A에다 손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100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흰 구슬 A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100분의 A 곱하기 이번에는 B에서 흰색을 뽑아야죠. 전체 100개 중에 B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 B 어디서 흰 구슬 그럼 100 2A 이렇게 되죠.
얘가 첫 번째 경우예요. 더해주고 100분의 이번에는 검은색 곳을 뽑아야 되니까 100-a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곱해줘야 돼요. 100분의 2a 이렇게 나오죠. 분의 이거 10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100-2a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양변에다가 그냥 다 100씩 곱해줄게요. 100씩 곱해주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 곱하기 100-2a 플러스 2a 곱하기 100-a 분의 a 곱하기 100-2a 이렇게 되고 a 약분되고 여기 다 전개해 줄게요. 200-2a 그럼 여기 100까지 더하면 300-4a 분의 100-2a 얘가 뭐다? 분의 2다. 전개해 주시기 전에 여기 또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50-a 그리고 밑에 거는 150-2a 얘가 9분의 2다. 각각 전개해 줄게요. 450-9a 얘가 300-4a다.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네요. 5a가 150 나오니까 a 같은 경우가 5, 30, 30 나오네. 두 사건 요거에 대해서 이거는 조건부 확률의 문제인 것 같죠? b바 a를 구해라. 그러면 b, pa 전제 돼 있어야 되고 p, a교 b.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또 순수 b죠? 순수 b. 그리고 하면 b에 대한 집합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b에서 순수 b를 빼준다. 그러면 a교 b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다. 0.5에서 0.3 빼면은 0.2 나오죠? 0.2 여기다가 그냥 올리면 됩니다. 0.2고 A가 일어날 확률은 0.3이니까 3분의 2가 정답으로 나오겠죠? 주머니 A에는 흰공 2개 이런 식으로 그림과 같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주사위 한 번 던져서 나온 수가 5 이상이면 주사위는 6가지밖에 없으니까 5나 6이면 A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내고 나온 수가 4 이하면 1, 2, 3, 4 중에 하나면 B에서 2개를 꺼낸다. 시행을 해가지고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색이 일단 나와야 되고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5 이상을 뽑아갖고 A 주머니에서 흰색 2개가 나올 확률을 뽑으면 돼요. 근데 표본 공간이 어디냐? 5, 6 이상이 나와가지고 A 주머니에서 흰색 2개를 뽑는 경우 더하기 1, 2, 3, 4 중에 하나를 뽑아서 B 주머니로 간 다음에 흰색 2개를 뽑는 경우 분의 얘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5, 6 이상이 나온다. 5, 6 이상이 나오는 건 6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곱하기 A 주머니를 갔어요. A 주머니를 갖고 거기서 2개를 뽑을 거예요. A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바둑알의 수는 지금 6개가 들어있죠. 6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서 2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예요. 더하기 얘 1, 2, 3, 4가 나와야 되니까 6분의 4죠. 그럼 3분의 2예요. 곱하기 이거 같은 경우는 6개 중에서 또 2개 뽑는데 3개 중에서 2개 뽑는 경우죠. 분의 3분의 1 곱하기 6C2 분의 2C2 해주시면 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의 1 곱하기 지금 3분의 1에는 6, 5, 30 나누기 2하면 15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45분의 1이고요. 45분의 1 더하기 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곱하기 지금 15분의 3 이렇게 나왔으니까 45분의 6 나오네요. 45분의 6. 45분의 7입니다. 이게 분모에 있는 거고 얘는 45분의 1이라고 아까 말했었죠? 약분 7분의 1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독립 PA 곱하기 PB는 PA 교비다. 얘 A가 일어날 확률 3분의 1이고 요거는 순수 A네요. 순수 A. 순수 A가 4분의 1이다. 그러면 A의 집합에서 A의 벤 다이어그램에서 순수 A를 빼면은 A 교 B 나오겠다. 3분의 1에서 4분의 1 빼줍시다. 그쵸? 그러면 12분의 1 나오네요. 12분의 1. 얘가 뭐다? P, A 교 B다. 그러면 12분의 1은 4분의 1이네.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곱하기 X다. X가 PB죠. PB는 4분의 1이라고 나오겠네요. 사건의 종속과 독립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제풀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판별식을 좀 유연하게 잘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1부터 20까지의 숫자 카드가 있어요. 자연수 카드입니다. 숫자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갖다가 사건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의 배수인 사건을 갖다가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A와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하는 판별식이 이거랬습니다. PA 곱하기 PB가 PA 교 B인 경우, A가 일어날 확률 집합으로 구하면 되고 B가 일어날 확률도 집합으로 구하면 되고, 얘네들이 겹치는 거 이용해가지고 교집합 만들면 돼요. 그것이 만약에 성립을 한다면 이 사건은 독립이 되는 거고, 성립하지 않다면 종속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부터 20까지의 저게 짝수가 나올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2, 4, 6, 8 점점점 해가지고 20까지 나온다. 총 10개 있겠죠.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3, 6, 9, 12, 그 다음에 15,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6개 나온다. 그러면 얘가 A가 일어날 확률 같은 경우에는 총 20개 중에서 10개 있으니까 2분의 1이고요. B가 일어날 확률 같은 경우에는 총 20개 중에서 6개 있으니까 10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A 교 B를 구해줄 건데, A 교 B 뭐 여기 하나씩 판단하면 되겠죠. 2, 4, 6, 8, 10, 12, 14, 16, 18, 20, 3, 6, 9, 12, 15, 18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6이랑 6이랑 겹치고 12랑 10이랑 겹치고 18이랑 18이랑 겹치니까 총 20개 중에서 3개 겹치네요. 그럼 이게 A교 B죠. 얘네 둘이 곱해서 얘 나온지 확인하면 됩니다. 얘네 둘이 곱하면 20분의 3. 얘가 나왔다. 그럼 이 사건은 뭐다? 독립이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판별식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수학 시간에 통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나마 나갔는데, 오늘 배운 통계의 내용들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요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편제평 또는 뭐 재평평제, 재표평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선은 이 통계라는 것을 두 가지의 큰 틀로 나눠두자면 평균과 산포도가 있습니다. 산포도. 그리고 이 산포도라는 것의 분산과 저기가 나뉘는 거죠. 표준 편차가 나뉘는 거예요. 이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값이라고도 하거든요. 대표값. 말 그대로 저희가 아는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30점, 그 다음에 40점, 그 다음에 50점 이렇게 맞아왔어요. 여기에 평균은 지금 50점, 50점으로 값이 대표가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런 거를 갖다가 변량이라고 합니다. 별량의 개수대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량 값을 다 더한 다음에. 이것이 평균이자 이 대표값을 말하는 거고, 이 산포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대표값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를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선 70점에서 어떤 사람은 100점을 맞았고, 어떤 사람은 빵점을 맞았고, 어떤 사람은 60점을 맞았지만 60점 여기겠죠? 어떤 사람은 80점을 맞았고, 이런 식으로 한 기준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를 표현하는 그 방법이 산포도고요. 그 산포도의 종류로 나뉘는 것이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이 분산과 표준 편차의 자세한 차이는 둘을 설명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평균을 또 설명을 했었죠. 30점, 40점, 50점을 맞았을 때 얘네를 다 더하고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50점이 나온다. 이걸 대표값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험을 50점, 60점, 그리고 7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같은 경우에는 편제평이에요.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평균이었죠? 그리고 각각 별량들이었습니다. 별량들. 평균이 아까 50이었죠?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기준선 50으로부터 얘는 60점, 얘는 70점, 얘는 50점 이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를 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별량에서 평균을 빼줍니다. 그리고 평균이 62죠. 60을 각각 빼줘요. 60을 각각 빼줘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나왔고, 여기는 0이 나왔고, 여기는 10이 나왔습니다. 그럼 60이라는 이 기준선에서 70은 10 정도 바깥에 있는 거고, 60은 딱 60선에 맞춰 있는 거고, 50은 10 정도 밑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거리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얘네를 갖다가 뭐라 하느냐, 얘네는 편차라고 합니다. 평균과의 차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편차끼리 더하면 필연적으로 0이 나와요. 이거는 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 거리가 있으면 요 거리가 있을 거고, 요 거리가 없더라도 둘이 상쇄되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편차끼리 더하면 무조건 필연적으로 0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또 뭔가 다시 확인을 해보는 검산식이라고 하죠. 검산식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편차끼리 더해서 0이 된다는 거는 편차만을 구했을 때 더 이상의 뭔가 발전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탐구할 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곧 새로운 시선을 열 것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편차끼리 더했을 때 합이 0이 나오는 이유는 10이 있으면 마이너스 10이 있고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저희는 절대값을 붙이거나 제곱을 하는 방안을 저걸 할 거예요.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절대값을 붙일 경우 함수가 뾰족해집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지지가 않아요. 미분이 불가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배울 거지만 절대값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곱을 해줍니다. 각각을 제곱을 해줘요. 제곱을 해주면 100이고, 제곱을 해주면 0이고, 제곱을 해주면 100이죠. 얘를 갖다가 더해요. 200이죠. 또 이거를 갖다가 평균 내요. 3분의 200이죠. 얘를 갖다가 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편제평이 분산이냐라고 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편제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산이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냐? 분산 루트 씌운 거예요. 분산 루트.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또 분산이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는 뭐가 다르냐? 얘네는 일단 절대적인 거는 똑같습니다. 절대적인 목표는, 절대적인 기준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분산이 많이 되어 있냐, 이거를 나타내는 그냥 지표이고요. 표준 편차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일 잘 본 놈은 누구고 제일 떨어지는 놈은 누구냐, 요거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뜻이죠. 예를 들어서 분산이 반의 평균 점수가 70점인데 분산이 뭐 36이에요. 분산이 36이야. 이러면 제일 잘 본 사람이 106점을 맞은 건가?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분산이 제곱을 해갖고 편제평이기 때문이죠. 편제평. 그리고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이유도 제곱이 됐잖아요. 편제평이기 때문에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 절대적인 거리를 구해줄 수는 없고요. 그냥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분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3포도의 대표를 되는 거를 그냥 구해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루트를 씌워갖고 보다 정확한 값을 만들어냈잖아요. 분산의 36에서 6이 됐습니다. 얘는 표준 편차가 된 거예요. 그럼 70점이라는 그 기준면에서 제일 잘 본 사람은 70점보다 조금 한 6점 정도 잘 본? 76에서 한 78? 이 정도 언저리 되겠다. 제일 잘 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거리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 중에 3포도를 더 잘 보여주는 것은 표준 편차이다 라는 말은 틀렸어요. 분산과 표준 편차 모두 3포도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지표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기준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가, 요거 정도를 말해주긴 한다. 그리고 기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평균 같은 경우는 기호로 일단 m을 씁니다. 스몰 m을 쓰기도 하고 라지 2를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V라고 표현을 합니다. V 대문자 V.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표준 편자 같은 경우에는 루트 V인데 얘는 또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거 시그마라고 하거든요. 이 소문자 시그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로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평균의 개념과 그 다음에 편차의 개념은 뭐 부가적으로 들어있는 거고 분산의 개념과 표준 편차의 개념 설명했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어떤 식으로 다른가에 대한 설명도 했고 패제평의 증명에 관해서도 이제 증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게 나왔어요. 재평평제. 얘가 분산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재평평제 증명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를 사용을 합니다. 시그마를 사용해서 또 하나 나타낼 수 있는 게 평균인데요. 예를 들어서 x1, x2, x3라는 별량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쭉쭉쭉 가서 얘는 xn까지 이어져요. 얘네들의 평균을 내는 방법은 얘네들이 다 더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총 항목의 개수인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분자의 형태가 저희가 시그마에서 봤던 형태가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면 시그마 i를 갖다가 1이라고 했을 때 n까지 가고요. x의 i를 구하는 과정이 별량을 모두 더한 별량의 합이기 때문이죠. 그럼 얘를 총 별량의 수인 n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상수인 n분의 1을 곱하면 얘는 곧 평균인 스몰 m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평균을 구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수치가 또 편제평인 분산이 존재하거든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 저희는 또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가는데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전체 n기니까. 그러면 저희가 편차 제곱을 갖다가 i가 포함된 일반항으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편차는 어떻게 또 구했었냐? 각 별량에서 평균을 빼줬습니다. 그러면 x1-m, x2-m, x xn-m. 그러면 여기에 일반항은 xi-m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시그마 i를 1부터 n까지 보냈을 때 n분의 1로 나누면 얘가 곧 보다 v 분산이 된다. 그럼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증명을 시작할게요.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가는데 xi에다가 m을 뺀 거, 즉 편차의 제곱의 평균, 얘가 분산 v다. 이거 전개해 볼게요. 왜냐면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이 가능하니까 일단 전개를 한 다음에 분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를 1부터 n까지 보냈을 때 xi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마이너스 2m 곱하기 xi고 플러스 m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시그마를 각각 이렇게 분배 법칙 해주도록 할게요. 분배 법칙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n분의 1도 같이 분배 법칙 해주면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하고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시그마 아니다.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마이너스 2m 곱하기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이렇게 표현할게요.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얘부터 차례대로 가볼게요. 우선은 여기 m의 제곱, 그러니까 평균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i가 포함되지 않은 그냥 상수예요. 상수 같은 경우는 그냥 곱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n분의 1 곱하기 m제곱 n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n이 약분돼서 여기는 그냥 m제곱, 평균의 제곱인 거예요. 두 번째 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 2m이 곱해져 있는데 얘만 한번 볼게요. 얘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으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 xn까지 더하고 n분의 1로 나눠준다. 얘 평균이다. 얘를 뭘로 쓸 수 있다? 그러면 m으로 쓸 수 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2m제곱 그리고 플러스 m제곱까지 하면 마이너스 m제곱 나오죠. 마이너스 m제곱에다가 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사실 표현 가능한 게 없어요. 얘는 그냥 별량이죠. 근데 별량들을 하나씩 제곱했죠.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그러면 얘는 제곱된 것들의 합이라고 해가지고 제곱된 것들의 합까지가 여기인데 제합이 여기인데 그것을 또 항목별로 나눠줬으니까 제곱된 것들의 합에다가 n개로 나눠줬으니까 제곱된 것들의 평균. 그래서 제평이 나오는 거고 얘는 그냥 평균의 제곱이죠. 얘를 평제.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제평 마이너스 평제가 즉 v 분살이 나온다.